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8월 20일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방식 개선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또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다 포함해서 총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확정 가결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8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정비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발표 내용이 뭐냐면은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사업성 보존 개수,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에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열린 단지,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 등을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 도시 매력을 극대화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 거고, 시행은 9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였는데 공람기간을 걸쳐서 아마도 9월 19일 이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사업성 개선 방안 내용입니다. 사업성 방안 개선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사업성 보존 개수 그리고 현황 용적률 인정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사업성 보존 개수를 도입을 하고 현황 용적률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1종이라든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또는 중공업지역 등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고, 여기에 공공기업 비율을 완화해서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발표한 내용 자체는 이미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3월 27일 날 재개발 재건축 2대 지원 개선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게 어제 서울시 발표로 확정 가결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3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2대 지원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10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공공지원 강화를 하겠다는 게 5가지 내용인 거고, 사업성 개선을 하겠다는 게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공공지원 강화 5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그 다음에 산자락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그 다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그리고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 이렇게 5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이거는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모어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많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선정을 해주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든가 모어타운이라든가 계속해서 주민제한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재개발 사업구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산자락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발표만 했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자, 이 부분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하거나, 아니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안전진단이 통과될 수 있게 한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추진을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자체를 높이겠다는 내용도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이 부분도 모어타운이나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찌됐든 사업지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은 정비업체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 사업성 자체를 분석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정비업체에서 용역 의뢰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비 갈등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제로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비 갈등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비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은, 재개발구역 사업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그리고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이 3가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업성 개선 내용이고, 이 사업성 개선 내용은 9월 달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성 개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사업성 보존 개수를 도입하겠다.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입체 복합화하겠다. 이 5가지 내용이 사업성 개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업성 개선 내용을 보면은 자, 먼저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 이것도 이미 6월 30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이미 발표를 했고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까지 종상향, 최대 500%까지 종상향을 하겠죠. 자, 500%까지 종상향하는 부분은 이미 6월 3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실행을 하는 시기는 아마도 올해 안에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4가지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업성 보존 개수 도입, 그리고 현황 용적률 인정, 그 다음에 공공기업 부담 완화, 이 3가지가 주된 내용인 거고 여기에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해서 도시를 대개조하겠다. 이게 2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업성,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3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을 확정 가결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정 가결한 내용 중에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중에 살펴본다면은 어찌됐든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면은 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용적률 자체는 기준 용적률이 있을 거고 허용 용적률이 있고 여기에 상한 용적률이 있고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존 개수를 통해서 보존 개수는 1.0에서 2.0까지 적용을 하고 이거는 지역이라든가 지역의 지가라든가 아니면은 세대 규모라든가 세대 밀도에 따라서 1.0에서 2.0까지 이 보존 개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존 개수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갈 거고 아니면은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가라든가 아니면은 세대 밀도라든가 세대 규모에 따라서 보존 개수가 뭐 1.5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천구라든가 서울에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존 개수가 좀 높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개수에 따라서 용적률의 혜택 자체를 주는데 기존의 용적률 혜택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줬었는데 여기에 보존 개수 2.0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개선이 될 거고 또 이거를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최대로 이렇게 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이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분양의 비율이 25%, 임대 비율이 15%였다면은 지금 현재 사업성 보존 개수를 통해서 허용 용적률이 40%까지 늘어나고 여기에 상한 용적률을 또 20% 적용을 하고 여기에 법정 상한 용적률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이나 임대 비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양 비율 같은 경우에는 15%, 임대 비율이 15%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 임대 비율이 25%였던 게 15%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이 기존에 15% 임대주택을 지었다면은 이제는 10%만 지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개선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용적률을 300%로 잡았을 때 분양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75% 그리고 임대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5%가 적용이 됐다면은 보존 개수를 통해서 앞으로는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분양 용적률이 285% 그리고 임대 용적률이 15%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 자체가 10%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개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찌됐든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지역 지가라든가 아니면 세대 밀도라든가 세대 규모에 따라서 보존 개수를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성 보존 개수를 통해서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오던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자체가 조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자체가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상 개선 방안 두 번째 방향이 현황 용적률 인정입니다. 이미 3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에도 현황 용적률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황 조례나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또는 허용 용적률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존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조례 용적률, 1종은 150%, 2종은 200%죠. 자, 이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 비율에 따라서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기준 용적률 자체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는 재개발 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황 용적률 자체가 150%였던 게 200%까지 늘어나는 거고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였던 게 250%까지 늘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사업성 자체가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건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존 개수 그리고 현황 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에만 적용이 되던 사업성 보존 개수 그리고 현황 용적률 자체를 재건축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또한 일반적인 사업성 자체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왔던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서울시 조치로 인해서 아마도 사업성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임대주택 비율도 조금은 낮아지면서 사업성 자체가 좀 좋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좀 탄력은 붙을 거라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의 주거가 밀집된 중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종이라든가 2종 같은 경우에는 법정 허용 용적률 자체를 기준 용적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로 늘어나고 2종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로 늘어나고 여기에 더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 6층 이하 필로티 포함했을 때 6층 이하로 이 건축물을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 허용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이 400%가 250%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로 인해서 이제는 중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법정 허용 용적률인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동안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시공했을 경우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 때문에 4층 이하로 이 주택을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6층 이하로 6층 이하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줬고 그리고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역에서는 원래 용적률 자체가 400%였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250%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400%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도 정말 많이 분포되었는데 이런 1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혜택이 크게 작용할 거고 또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적률 250%가 이제 4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살펴본다면은 대표적인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봉구 창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영등포구라든가 아니면은 금천구 가산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리봉동이라든가 이런 중공업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허용 용적률 자체가 250%에서 4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중공업지역의 사업성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기업 비율도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 체납 개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서 살펴본다면은,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공공기여 비율이 기본적으로 한 단계 종상향이 됐기 때문에 15%였는데 이 15% 자체가 공공기여 비율이 10%로 줄어들고, 3종 일반 주거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면은 공공기여 비율 자체가 원래는 15%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0%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공공기여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 자체가 5%라던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3월 27일 날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2대 지원 방안, 그리고 10가지 정비사업 지원 방안 중에서 사업성 개선 방안, 이 4가지 자체를 확정해서 시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라든가 사업성 자체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재건축 사업 또한 사업성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 자체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건축 사업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의 대못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이거는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사업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성 개선으로 인해서 사업 속도를 조금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사업 속도 또는 사업 추진 의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사업성 개선이라든가 공공지원을 많이들 풀어줬고, 9월 19일 이후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은 활발하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이제 사업성 개선이라든가 공공지원을 어느 정도 푸른 만큼 정부 또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줘야지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붙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자, 서울시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만큼, 서울시에서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이 사업성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지원을 강화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은 개선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자, 앞으로 남은 거는 재건축 사업에서 대못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 부분만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완화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완화를 해준다면은 재건축 사업에서도 탄력이 붙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주택 공급 자체가 조금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서울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고, 또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앞으로 또 좋은 소식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또 발빠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